안녕하세요. 조선산타입니다. 오늘 5월 20 며칠이야? 26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06시 26분 17.2도네요. 금년 들어 이 시간에 가장 더운 날씨인 것 같은데. 일요일날 그 상당야래 괌 쪽인가요? 뭐 어마어마한 태풍이 발생을 해서, 그죠? 그 동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냥 물을 잔뜩 품어가지고 말이죠. 괌은 아주 초토화됐던데. 보도자료는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초토화. 이 풍수제에 우리가 자유로웠던 게, 우리라는 거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 얘기하는 거죠.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일부 높은 강수량을 보이면 작년 여름인가요? 재작년 여름인가? 서울 한복판 강남 지역도 말이죠. 강남역 사거리 그쪽도 물이 고여서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도 그 뭐 상습 침수 구역은 아니잖아. 상습 침수 구역은 아니잖아. 옛날에 개봉동이라는데, 개봉동, 지금은 아니지만 개봉동, 그리고 풍납동, 제 기억으로는 그 외에 많은 뭐 침수 지역이 있었으나 70년, 80년, 90년대까지, 60년, 70년, 80년, 90년대까지 아주 그냥, 우리 예전에 큰어머니께서 개봉동에 살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 친구들이 풍납동에 살고, 거의 늘상 그 어떤 여름에 태풍이 불면 집이, 특히 그 지하는 물이 이렇게 찼다고 하더라고. 개봉동 같은 경우는 내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늘상 물이 뭐 차서 골치 아팠는데, 그 어느 날인가 어머니가 오셔갖고, 아이고, 안방에까지 물이 수면이 올라와서 걱정이 많더라 그러면서, 그때는 그렇게 친척들이 가서 어쩌냐고 그러고 한번 이렇게 쓱 지켜보고 그랬어요. 어떤 일상의 재난이, 네? 일상의 재난이 연간 행사처럼 이루어졌대요. 이번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제는 하늘을 향해서, 그죠? 하늘을 향해서 16 정도 되는 비행을 한 누리호가 발사가 되고, 결국은 우리도 자체 설계 기술을 통해서 로켓 발사 추진체가 개발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기구물들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세계에서 7번째라고 하는데, 어쨌든 보수적으로 봐서 10번째 정도, 12위권 안에 드는 나라로 진입을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가, 우크라이나 쪽이나 폴란드, 서방, 유럽 쪽으로 기울다 보니 막판에 누리호가 쏘아 올려져야 되는 인공위성의 여러가지 피드백이 이루어지질 않아서 자체적으로 그냥 쏴서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달 그러면 저는 달 그러면은 200의 그 월야독작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요. 월야독작. 지금까지 읽어본 시 중에서 그런 어떤 높은 상상력과 그 현장감 있는 분위기를 전한 월야독작. 한번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긴 나네요. 숲에서 미친 사람처럼 그냥 엄청나게 큰 금음달에 말이죠. 보름달. 그냥 달, 그 꽃밭을 간 거야. 꽃밭을 갔는데 그 흰 꽃, 뭐 여러 가지 색깔의 꽃들도 있을 거 아니야. 노란 꽃. 마침 그 꽃밭 앞에 탁 하니 선 거예요. 혼자. 그랬더니 이제 만큼 그림자가 지고 아주 낯선 그림자죠. 자신의 그림자죠. 200이 보기엔 그러잖아요. 그 저 하늘에 언제나 떠있는 우리의 달. 술동이 한 동이 딱 들고 그냥 들판으로 나가서 말이죠. 술 한번 마시자 그래서 쓱 봤더니 친구가 둘이 있는 거야. 외롭지 않다 그러면서. 약간 사이코지. 루나틱. 영어로 루나틱이라는 명사가 있잖아. 그렇지 않나요? 루나틱. 미친 거지. 반 미친 거지. 술을 그냥 자신의 그림자 한 잔 마시라고 권하고, 저 떠있는 달에게 한 잔 권하고, 달밤에 잔들어 술 권하니 하면서 시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시가. 지금 운전 중에 다음과 같은 시는 외울 수는 없으나 이따가 편집을 하면서 좀, 편집이라기보다는 좀 첨삭을 해서 월야독작이라는 200의 시를 좀 올려보고 싶습니다. 술 먹기 좋은 날이에요. 어제는 집사람하고 11시 반경, 아주 11시 경이지, 11시 반은 아니고, 밖에 한번 나갔는데 강아지가 산책을 좀 시키려고 밤늦게. 약간은 쌀쌀하지만 아주 기가 막힌 정취가 있더라고. 멋짐. 달은 보이지 않았어. 근데 달은 보이지 않았고 약간의 미풍과, 그죠? 술을 먹는 젊은이들, 새로 단장한 술집이 있었는데 알록달록한 조명이 어찌나 예쁘던지 내 마음도 알록달록해질 거야. 알록달록. 야, 그 조명 진짜 이쁘게 했더라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조명들이 유혹을 하더라고. 언제 한번 집사람하고 가기로 약속을 해놨고, 나이 들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던 우리 반려자가 그렇게 애틋하고 소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때는 어떤 그런 부분이 성적인 이런 부분을 떠나서 나를 바라보고 쫓아왔던 그 새벽의 달처럼 말이죠. 그 새벽에 우아한 달처럼 떠올랐던 그녀가 이제 다른 매력으로 보이는 거지. 다른 매력으로.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누군가와 같이 그렇게 늙어가면서 세상을 조망하고, 근데 또
관념의 욱자란 또 단어들을 쓰는 걸 수도 있는데,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우리 달과 같은 집사람이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고, 오늘도 빠이빠이 하고 왔는데, 아우 저기 걔는 참 이쁘네. 그랬고요. 항상 건강하게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여사. 다음에 얼마 전에 어제죠, 어제 그 G7에서 후쿠시마 관련된 내용으로 뭐 이렇게 회자되던 차에 바이든이, 내가 봐도 그 영상에 방송에 미치는 바이든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똥 묻은 개 마냥 뭔가 좀 이렇게 좀 우물쭈물하고 말이죠. 뭔가 여유가 없어 보였어. 저는 짐작은 좀 했지. 이제 얼마 안 남은 자기의 재선 선거라든가, 그리고 재무부와의 그 연방 채무 조정 관련해서 디폴트가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상징적인 의미로서 자신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치명적일 거라는 우려가. 곧 공화당은 지금 진용을 가꾸면서 말이죠. 팀 스캇이라든가, 난 팀 스캇 괜찮더라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저기 상원 의원이야. 블랙맨이 칼라맨인데, 진짜 멋지더라고. 연설하는 건 잠깐 봤는데, 팀 스캇이라는 사람이 지금 세 번째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나오고 있는데, 국내 언론에서는 트럼프라든가 밑에 있던 그 대항마라고 하는 2위 조그만 사람, 트럼프를 도와줬던 트럼프맨, 그리고 팀 스캇 정도 되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그죠? 진영을 갖고 있는 이런 공화당이 조금 다채롭고 말이죠. 견고해. 트럼프와 팀 스캇은 같은 공화당이지만 뭔가를 채워줄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대체제 같아요. 간첩 혐의로 변호사가 그만뒀잖아요. 나 변호 활동을 그만두겠다, 요건 관련해서는. 변호할 수 없다. 간첩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보기에도 이거는 움직일 수 있는 정황이 보게 된 거지. 의뢰인에 대한. 만약에 그 건으로 하면 깜빵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대체가 누구예요? 바이든과 싸울 수 있는 민주당, 데모크라시. 2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등도 뭐 자유롭지 않아. 팀 스캇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주 건장한 키에 1966년생인가요? 하원과 상원을 동시에 이렇게 경험을 했다고. 자신이 겪었던 아픔, 1920년대 자신의 할아버지가 남부에서 그 모카 카튼을 채취하기 위한 그런 노동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만, 그 노동에 대한 복수심은 갖고 있지 않다. 나는 그냥 흑인일 뿐이다. 나의 조부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룩한 이런 업적에 대해서 나는 칭송할 뿐이다. 라서 보수주의 진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종주의적인 내용에 대한 대체적인 그런 편견을 팍 깨고 상원에 진출을 해서 말이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승승장구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
너가 왜 저기 하는지 모르는데, 일단, 그리고 나는 그래서 흑인이 아니라 나는 보수 흑인이다. 흑인 보수가 아니라 보수 흑인이다. 보수에 이제 방점을 찍은 거지.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는데, 바이든이, 아무튼 그런 표정들이 묻어나오는 상태에서 말실수를 좀 했어요. 윤과 한 3분에서 4분 정도 이제 이렇게 뭐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그 3분 4분이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참, 눈물겨워요. 그거는 그냥 진짜 말이죠, 조우한 건데, 조우. 얼마나 그 대외 외교 부분에 있어서 절실하게 그 어떤 피드백이 필요했던 건가요? 윤 캐비넷은 열악해. 그러던 찰나에 그 미스터 룬이라고 미스터 룬, LUNE, 명사로 미치광이. 아마 미국 조야에서는 미스터 윤을 미스터 룬이라고 부르는 이런 조서 어린 조롱이 섞인 말로 불렸던 것 같아요. 어떤 방송의 패널이 나와서 그걸 얘기를 해서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저도 적극 공감해요. 미스터 룬. 즉각 수정을 했지만, 수정을 했나 수정 안 했나 잘 모르겠는데, 루나틱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달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달. 지금 계속 달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광하는, 미치광이라는 뜻이래요. 지난 그 취임 초기에 미 의회에 나가서, 그죠? 의회 상원인가에 가서 한마디 했던 게 그게 잡혀나오고, 얘네들 말이야 그러면서 미 의회를 조롱한 발언이 밝혀지잖아요. 그거 CIA에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다 도청했을 거야. 우방이기 때문에 선별적.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참, 도청이 얼마나 불법적인 내용인데만, 게이트, 워터게이트, 사안에 따라서 그게 불법일 수도 있고 불법이 아닐 수도 있고, 안 걸리면 불법이 아니고 걸리면 불법이고, 아무리 우방이래지만 아마 모양새가 안 좋다고. 그렇게 나온 미스터 룬에 대한 발언이 바이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한다기보다는 평소 그에게 농담조로 했던 내용, 조크가 직설적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조만간 있을 그 재정에 관련된 디폴트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이후에 뭐 며칠 있다가 다시 뭐 합의를 보고 하겠지만, 그 얼마나 창피스럽냐는 거예요. 자신의 재선에 국민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어제 얘기했듯이 루즈벨트가 표명했던 강한 미국에 대한 강한 제조, 세계를 총괄하는 경찰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그를 표방하는 그의 정치적인 행보가 평가받을, 재선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데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아요.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행하는 행태, 그러니까 집토끼가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괜히 지금 우리가 러시아의 앞에 골목대장식으로, 수비대장식, 공격대장식으로 말이야 나타나갖고, 일본이 조만간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갈 거라는 이런
니도 가라 이거지. 발로 차면서. 지금 우리가 그럴 입장인가요? 누구 말 맞다나 나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야 하는데, 그동안 가져왔던 전통적인 그 4대강 속에서 나쁜 말로 하면은 중국에 붙었다가 미국에 붙었다지만, 좋은 말로 하면은 어디에도 휩쓸리지 않는, 안보에서는 미국이고 경제에서는 중국이라는 대철학을 지금 깨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미국, 러시아라는 전통적인, 노태우 때 이후로 전통적인 경제 우방이었던 그 나라조차도 지금 매끄럽지 못한 외교 행위로 인해서 지금 적국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리가 우려가 발사됐다지만,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러시아에도 많이 도움을 줄 뻔했어요. 이제는 다 끝난 얘기긴 하지만, 자신감을 갖는 척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1973년도에) 그 영국이 전 세계에 선언을 하잖아요. 페르시아 동쪽에 UK, 유나이티드 킹덤의 그 가드 역할은 이제 오늘로서 끝이다. 더 이상 페르시아의 동부 해안에 대한 영국의 보호 조치는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10년 이전에 아덴만에서의 철수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국의 종말을 도왔잖아요. 그 행위를 그렇게 자신감 있게 했던 건 뭐냐면, 그냥 경제적인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즉 북해에서의 자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는, 최소한의 유사시에 서남아시아에 되던 절대적으로 기댔던, 서남아시아에 절대적으로 기댔던 그 석유 관련된 안보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서 쓸데없는 해외 방어전에서 물러나는 거죠. 이집트에서의 그 스웨즈 운하, 이집트 민족주의의 바로 때문에 스웨즈 운하에서 쫓겨나잖아요. 나세르가 미국과 손잡고 스웨즈 운하를 국유화시켰던 나세르를 프랑스와 동시에 그 이집트를 점령해 버리는데 빨리 빼라고 하잖아요. 이집트 민족주의, 이슬람 민족주의들이 유심히 바라보는 거지. 어떻게 나오나. 러시아의 남하가 우려됐던 거지. 이슬람 세력들이 저 봐라,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추악한 모습을 그러면서, 야 이거 이참에 안 되겠다 그러면서 커뮤니스트 공산주의 쪽으로 세력이 옮겨가면 어떡하나, 이런. 그 기저에는 석유에 대한 높은 기호와 경제 기대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러나 미국은 그 사태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 거지. 그때부터 영국이 마탱이가 간 거지. 나세르 손 잡아주면서 니네 둘이 빠져. 안 빠지면 석유고 뭐고 다 금수 조치야. 손 들었어요, 영국이. 같은 우방이지만 그냥 손을 비틀어 버린 거지. 금수 조치로. 미국이 그런 안 합니다. 그런 미국조차도 이런 영국과 같은 전통적인 수백 년간의 이뤘던 지지 않는 태양의 제국이었던 그들도 몰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순식간이었잖아요.
달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달 이후에 제국에 대한 흥망이 평가될 거라고 봅니다. 유사한 사례로 1973년도에 페르시아만에서의 영국의 철수, 그죠? 수에즈 운하에서의 프랑스와 영국의 몰락, 미국의 부상, 달 탐사를 원활하게 함으로 인해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희망봉을 거치지 않고 인도라든가 이곳에 가지 않고 말이죠. 대서양을 직접 횡단해서 푸에르토리코를 통해서 말이죠. 미국을 신대륙을 갈 수 있는 사우스 아메리카, 노스 아메리카를 발견한 그 기점이 그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대한 도전을 성공했던 인류의 행동이 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주 발사체의 그 위험천만한 대기로 역추진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라비티를 중력을 뛰어서 올라가는 그런 발상이 인류를 제3의 인류로 도약을 시키는 계기가 될 거예요. 거기서 뒤처지면 그냥 아웃. 거기서 도약하면 또 다른 세계의 제국에 합세한다라고 저는 그걸 보고 생각을 했어요. 느리어 발사가 16분, 17분, 18분에 짧은 순간에 발사 연사였지만 우리도 지난 수백 년간에 걸쳤던 패권국의 열국에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됐다는 얘기죠. 패권국가. 춘추 시대에 있잖아요. 주나라가 멸망하며 서주에서 동주로 갔을 때 많은 나라들이 영목상에 주나라를 놓고 패권을 벌이잖아요. 6개 국가였나요? 모나라도 나오고 했잖아요. 춘추시대 때. 모나라는 뭐 공자의 나라이긴 하지. 그런 6개의 국가들이 패권이 되고 진나라가 삼국으로 멸망하면서 다시 9개 나라가 된 건가 하면서 전국시대로의 또 이와 같이 달의 패권, 우주 발사체의 기술 확보는 당분간 대서양 횡단에 있어서 항해 기술과 항단을 가질 수 있었던 몇 개 나라와 같은 위치에 대한민국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제국으로서의 어떤 나라가 다시 흥망성쇠될지는 앞으로의 역사에서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할 걸로 봅니다. 1973년 영국은 북해에서의 석유 개발을 토대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뻔한 얘기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국가를 떠나버리잖아. 미국도 지구상에 서 있는 의미 없는 이런 자신의 가드를 어느 순간 놓고 달로 향할 수 있다는 거지. 달. 재밌는 일들이, 우리가 현재 있는 인류, 다음 인류들이 아마 거기에 몰입을 하겠죠. 우주에서의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거고, 우주에서의 식민지가 있을 거고, 우주에서의 새로운 법, 우주에서의 새로운 제3국, 우주에서
새로운 해적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 발명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르다고 달과 우리요 대한민국 힘차게 우리 세계의 주체가 함께 되는 미래가 도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속사다였습니다.